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지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지스가 좀 상한가를 갔는데 그 이유가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왜 갔나 하고 보니까 쿠팡이 상장을 하는데 인터지스가 2019년도에 북중미 물류 사업을 강화한 바 있어가지고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것을 풀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는 뭡니까? 직접적인 재료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재료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세력이라는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재료를 갖다 붙여가지고 움직이면 그것이 명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재료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반영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의 가치를 우리가 똑바로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고 또는 이거 좋아요라고 생각을 했어도 주가는 또 끝없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재료들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세력이라는 존재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칼도 식빵을 자르는 칼이 있고 또 생선을 자르는 칼이 있고 또는 뭐 나쁜 짓을 할 때 쓰는 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료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재료는 그렇다 치고요. 이 차트가 재료를 일부러 만들었다 치지만 또는 인간이 있다 치지만 차트의 본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파악해야지만 이 차트가 시세를 분출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가 정말 좋은 차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는 제가 살펴보기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상한가를 하나 갔죠. 상한가를 하나 갔는데 자, 여기 상한가를 하나 갔죠. 여기 상한가를 갔을 때 그 상한가를 갔던 위치,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느 정도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위치냐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길게 밀어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상한가 갔을 때는 여기이기 때문에 매물대 중심부에 올라와 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간 다음날 고점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이 위치까지 매집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던 그런 베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통째로 매집했다고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도 매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후에 그냥 어디에선가 빠져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거나 자 보세요. 이때 제가 남겨놨던 흔적이 뭐냐면 팔아먹으면서 나오는 거래량, 그러니까 팔아먹는 차트의 유형은 거래량이 폭발하고 떨어진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팔면서 떨어지는 행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건 조정해서 살 수 있겠어 생각하고 이 위치, 여기 상승하기 전에 위치 있죠. 이 위치에서 분할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뭐 뒤에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고 더 밀려가지고 이제 난장판이 됐던 이런 차트 베이스인데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도 매집이고 그 이후에도 매집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 보면 1년, 2년, 3년, 4년 뭐 몇 개월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4년 몇 개월이라는 것이 우리 개미들은 좀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지만 세력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큰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10%마저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어젯밤인가 그젯밤에 제가 이제 PD 수축을 보는데 중고차가 아니라 외제차를 이제 리스해가지고 렌탈을 하는데 차 구입비의 월 1%를 수익으로 주는 거죠. 그럼 연 12%잖아요. 거기에 낚여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연 12%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4년을 1년, 2년, 3년, 4년을 매집하고 지금 움직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땅을 사는 사람들도 뭐 1, 2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뭐 5년, 최소 5년, 10년 이렇게 보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얘네들이 긴 노력을 했을까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기획을 더듬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자,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었죠. 거래량이 조금 는다라는 것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생겼다라는 것은 평소와 다른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평소와 다른 노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겠죠.
뭐늘 똑같은 일상인데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의도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캔들 역시도 왼쪽에 있는 여기 캔들들하고 이쪽에 있는 캔들들하고는 캔들 크기가 전혀 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니까 많이 사들이든지 많이 팔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캔들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매집이나 많은 매도를 할 때는 캔들이 커지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늘어난 거래량들이 상장 주수에 비교해서 또는 유통 주수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라면 많은 거라면 많이 팔아치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적은 거래량으로는 많이 팔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많은 거래량으로는 많이 팔았을 수 있다. 뭐 또는 많이 매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은 거래량으로는 많이 팔 수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은 매집의 가정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들이 40만 주, 20만 주, 거래량들이 작죠. 작기 때문에 상장 주수 2,500만, 2,900만 주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때도 제가 매집으로 의심을 했던 차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매집으로 생각을 했었고 여기도 매집으로 생각을 했던 차트 베이스인데 우찌우찌 해서 뭐 이만큼이나 코로나 시국에 더 빠졌다가 요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잘 보시면 이건 코로나 시국이었죠.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량거래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캔들이 중요합니다. 이 고점이 29.73이고 이게 29.90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것이 고점이 상한가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제가 끝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 한번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자, 됐죠. 여기 왔습니다. 7월 8일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7월 8일입니다. 이때가 고점이 예, 상한가 찍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8일 이후에 여기 또 보시면 이게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딱 홀딩된 게 이게 대략 47분에서 59분까지 12분 정도 상한가 홀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상한가 홀딩이라는 것은 상한가까지 상한가까지 가서 팔았든지 상한가에 매집했든지 이런 의미겠죠. 상한가에 매집을 했다 치면은 겁나게 좋은 차트가 되는 거고요.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 사겠어 이런 느낌이라 치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점이 상따까리 두 개가 있었던 차트 베이스입니다. 그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이제 또 한번 더 보면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입니다.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수를 한번 여기 하나 그어볼게요. 자, 하나를 빼고 이것도 빼고 그래서 길게 밀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따까리였죠? 그 상따까리는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 자리하고 여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미친듯이 매집했거나 미친듯이 팔았거나 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게 상따까리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가 매집이면 요 근처에서나 그 이하에서는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공격하는 방법론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렇게 주가가 상승했죠. 이 상승할 때도 굉장히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상따까리죠? 여기, 열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열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열기는 뭡니까, 여러분? 열기라는 것은 단일가 매매 아닙니까? 단일가 매매인데, 단일가 매매니까 거래량이 어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해도 거래량이 없죠. 씨가 말랐습니다.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는 뜻이죠. 자, 이 작은 거래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거래량으로는 많이 팔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팔아먹은 게 아니라, 매집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도. 그죠? 작은 거래량, 작은 캔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상따까리였고, 따라서 여기는 통째로 매집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다 치면 매집이 되어 있던 차트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를 돌파하고 조정 떨어지는데, 여기 상따까리에 있는 요런 자리들은 이제 우리가 키스마크 이론으로 요 존에서는 분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이론으로 공격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어때요?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공격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차곡차곡 맞고 떨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자, 잘 보세요. 오늘 상한가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쭉 밀어봤습니다. 근데 차트 전체입니다. 차트 전체죠. 차트 전체인데 차트 전체가 여기 상한가라 치면 오늘도 사실은 상한가를 마감했으니까 그렇지, 마감하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마감이 안 된 상태하고 똑같아요. 지금
3시 59분 땡땡인데요. 4시 되려면 1분 남았는데 팔자세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자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을 완전하게 마감한 게 아니라 홀딩된 상태입니다. 상한가를 찍었던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래 보면 상한가에서 1시 20분을 마감하고 나서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2시 20분, 3시 20분, 2시간 동안 상한가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상한가 근처에서 찍고 나서, 그러면 오늘 캔들이, 오늘 상한가에 있는 저 거래량들이 2시간 넘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있었으니까, 자,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팔까요? 홀딩할까요? 옛날에 물렸던 사람들은 옛날 생각나고 물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 풀면은 팝니다. 그냥 상한가 쑥 들어가도 마감해버리면 안 팔거든요. 상한가 들어가서 마감해버렸으니까 내가 고민을 해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상한가 들어가서 홀딩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미리 얼른 풀리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팔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팔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굉장한 매집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4시 땡땡하고 이제 남은 것이 6만 6천 주 이제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4시 땡땡 하고 나서 이제 시간에 들어가서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남아있고 또 이게 마이너스고 하니까는 또 상한가를 강력하게 마감하지 않았으니까 아, 약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약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약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쪽에 있는 사람들 물량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실컷 풀었다면 이것은 좋은 매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뭐 하한가 갈 듯이 이렇게 내려 찍어 놓은 기세가 있고 파는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장마치기 전에 이게 역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하루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쩌면 또 오늘 실컷 매집을 했습니다만 더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누를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트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내일 세력들이 트릭을 하나 더 써서 누르고 계속 누른다 하더라도 이 캔들이 나중에 급등을 했을 때는 이 캔들은 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캔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냥 뭐 그냥 기본 물량을 그냥 500만원으로 생각한다면 100만원 정도는 오늘 장중 어디에서라도 매수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100만원 정도 매수하고,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이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준 잡아서 요 안에서 500만원 기본 물량 맞춘다, 이런 대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1124억이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지분율이, 예, 동국제강 48, 뭐 장선익, 남희정, 장효진, 장훈익 해서 1.75씩 잘 나눠 가져가지고 이만큼 있고, 자사주도 5% 있고, 우리 사주도 있으니까 이게 대략 합치면 65%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지분율이 이 정도 강하게 많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남주기 싫은 회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매출이 5천억, 4,900억, 4,700, 4,500입니다. 물론 조금씩 감소한 것은 단점이고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지 못한 것은 단점이겠죠. 그리고 이 종목 자체로 그냥 혼자만 본다 치면은 흑자 폭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은 마이너스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총이 1100억대인데 매출이 4천억대라고 치면은 이 시총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마이너스 조금씩 찍혀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 부채율이 130%, 유보율이 이만큼이나 높은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제가 이제 보통 한 200% 이하 정도 되면은 부채율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빚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고요. 유보율은 이제 회사를 청산했을 때 자본금만큼을 11배 정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고, 또 급등이 아니고 조정으로 들어간다, 깊은 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공격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상따거리 있던 자리들, 여기 키스마크 자리에서 공격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위치가 지금이 이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3,500원 내려오고 밑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날아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고, 차트 베이스는 저렇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이라도 남겨둘 필요는 있겠다. 또는 뭐 보초뱅으로 뭐 100만 원씩 사놓을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또 과하게 많이 내리면 또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듣고 싶은 대답이, 인터지수가 내일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릅니다. 조금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차트 베이스는 이런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버틸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된다든지, 또는 하락했을 때 물량을 처음으로 살 수 있다든지, 또는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차트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궁금해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보다는 이 차트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그 본질을 알고 나면은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리면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리면 조금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리길 기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뭐 보초백 넣어놓고 그냥 조금 지켜보는 방법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른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트가 제 눈에는 현재 이렇게 보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16년도에 CB가 5112주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될 몫이고, 아무튼 2016년도 이후로 추가 상장된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회사가 돈이 궁해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나 유상증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혹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아무튼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항상 가지고, 분할, 그다음에 비중 조절, 뭐 이런 거 좀, 밥숟가락 2개 이런 거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지수가 어떤 차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수 매도 신호는 아니고 학습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 판단입니다. 아무튼 조심스러운 매매하시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든지 수익들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